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찐이야. 네, 여러분들의 출근길 주식을 책임지고 있는 진짜 주식 전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자, 이제 벌써 이제 일주일의 중간이 됐죠. 수요일.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어제보다 오늘 뭔가 좀 목소리가 활기차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환절기가 임박했을 때 계절이 정말 딱 바뀌는 순간에 이제 비염기가 있어서 조금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말 안 좋게 바뀌었을 때가 완전 이제 거의 끝물이거든요. 지금 보니까 목소리가 좀 좋아졌죠, 여러분들? 맞죠, 여러분들? 네, 송준모님, 김상리님, 정혜진님, 노력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 반갑습니다. 네, 브레이브님, 반갑습니다. 990원님, 반갑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빠르게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준비했었는데, 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네, SRO님, 반갑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지난주도 그랬고 이번 주도 그랬고 어제도 그랬고요. 제가 단기 변동성을 활용해서는 어떤 테마와 일정과 이슈를 활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을 때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근데 어제 증시를 보세요. 관련된 테마, 섹터, 종목들 움직였죠. 강하게 움직였죠.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을 지금 어제 비단 놓쳐셨던 분들은 어쩔 수가 없죠. 놓친 거. 지나간 버스는 보내주고 다시 오는 버스를 기다려야 되는 건데 그 다시 오는 버스가 언제 오고 몇 번 버스고 어떤 섹터와 어떤 이슈가 있는지는 저와 함께 매일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아지실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코맹맹이 소리가 좋아지셨나요? 좋아졌나요? 감사합니다. 김정현님, 제시카님, 마리텔님, 진진혜님, 처울라라님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자, 바로 출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준비한 내용들이 좀 많은데 오늘은 반도체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더 드려보려고 합니다. 왜냐면 거기에 관련된 이슈가 좀 나왔었어요. 아시겠죠? 자, 이경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내일의 태양님 좋은 아침입니다. 자, 빠르게 한번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미증시를 조금 먼저 봐야겠죠. 다우지수, 나스닥지수, S&P 500지수 이렇게 보면 약보합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마찬가지였어요. 지수 차트를 잠깐 보게 되면 다우지수도 윗꼬리 달고 그러니까 정강후약의 흐름이었던 거죠.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시작부터 조금 약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음봉에 대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어제 미증시가 좀 떨어졌지만 지금 추세적으로 끝났다라고 보는 자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S&P 500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 미증시는 여전히 견조한 흐름들이 어제 약간 좀 약하긴 했습니다만 보시면 어제 양자 쪽도 또 괜찮았거든요. 그쵸? 엔비디아가 좀 약했습니다. 자, 엔비디아 대표적으로 볼까요? 근데 엔비디아도요. 어때요, 여러분들? 차트를 봤을 때 이게 좀 엔비디아가 끝났구나 라고 느끼실 만한 차트인가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미국 증시가 어제 살짝 조정을 받아가지고 단기 차익 매물이 나와서 오늘 우리 증시가 조금 밀렸다? 저는 오히려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라인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실의 표본 감사합니다. 박성론님 감사합니다. 자, 빈비지맵을 이렇게 보시더라도 전반적으로 다 빨갛게 나오는 흐름들 엔비디아가 한 3% 가까이 빠졌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아마존, 테슬라, 구글, 메타 매그니피센트 세븐 그 종목 위주로 어제 약세의 흐름을 좀 나와줬습니다. 자, 그러면 어제 미증시가 왜 떨어졌냐? 이게 중요하죠. 어떤 이유로 무슨 연고로 떨어졌느냐 봐야 되는데 자,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3대 지수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까지 해서 약세 마감을 했고요. S&P 500하고 나스닥도 거의 4거래일 만에 떨어진 모습. 다우지수도 5거래일 만에 처음 내렸는데 일단 여기에는 두 가지 요소가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제가 하나가 안 바뀌었는데 이게 바뀐 게 수정이 안 됐습니다. 일단 먼저 드리면 엔비디아가 오픈 AI에 투자하기로 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면서 어제 우리 증시 AI 챗봇,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들이 좋았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단 하루 만에 과연 엔비디아가 오픈 AI에 이 대규모 자금을 투자하기로 했는데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 혹시나 대규모 투자를 하고 오픈 AI가 이것을 가지고 돈을 벌고 이 돈으로 또 엔비디아 칩을 사고 이런 어떤 순환매라고 할까요? 어떤 고리가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좀 의구심이
좀 나왔던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파월 의장이 증시에 대해서 고평가 발언을 좀 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지수가 낙폭을 좀 더 확대했던 부분들이 있고요. 파월 의장이 상공회의소 행사에 나와서 간단하게 말해서 지금 우리 증시가 어떻냐, 어떤 거 같느냐라는 질문에 많은 측면에서 지금 현재 주가는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제 미증시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출발부터. 저도 제 미증시를 늦게까지 봤지만 출발부터 애초에 시장이 좀 밀리는 모습,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 기술주를 중심으로 전반적으로 좀 밀리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3% 가까이 빠지면서 지수 하락세를 주도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연준 인사들의 발언도 있었어요. 굴수비 총재 같은 경우도 뭐 완만한 긴축적이다. 근데 굴수비 총재가 이야기했었고 보머닌 부의장이 이야기했는데요. 여기에 대한 어떤 금리 기조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상반되는 의견들, 그러니까는 불확실성이 여전히 좀 남아있는 부분들이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조금 조정을 좀 받았다. 자, 어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어제 우리 증시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들, 어제 국내 증시 시작했을 때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기억하세요? 외국인과 기관의 단기 차익 매물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좀 약하게 출발했다가 나중에 외국인이 매수로 돌아서면서 코스피는 상승, 코스닥은 하락, 이렇게 혼조세 마감을 했거든요. 지금 구간이 여러분들 어쩌면 냉정하게 봤을 때 조금 단기 차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쵸? 엔비디아도 좋지만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죠? 많이 오른 것들을 어느 정도 조정을 거치고 나야 그 다음 다시 레벨업을 하기 위한 단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시장에 대세 하락장이 시작했어. 안 좋을 거야. 이거는 아니라고 봐요, 지금. 아시겠죠? 그러니까 미국 좋을 거라 보고 있고. 자, 여기서 하나 더. 일단은 미증시가 약하게 출발했습니다만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있었죠. 마이크론은 장중에 2% 정도 올랐고 그리고 마감 애프터마켓에서도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마이크론이 세계 3위 메모리 반도체 기업이에요. 그쵸? AI 산업의 어떤 그 성장세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HBM이고, HBM 판매가 늘었기 때문에 2025년 회계연도 4분기죠. 4분기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반도체 업계의 어떤 풍향계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제가 어제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아마 언론에서 많이 이야기가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경쟁사에 앞서서 실적을 좀 빨리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의 어떤 풍향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이크론 이번 분기 매출액이요 113억 달러 그러니까 정확히는 113억 2천만 달러예요. 약 15조 7,900억 정도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는 46%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예상치를 상회를 했고 같은 기간 영업이익도 39억 6천만 달러 하나로 약 5조 5천억 정도가 되겠죠. 5조 5천억 정도인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전년 대비 126.6%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굉장히 매출이 좋았다. 예상치보다도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업이익률도 35% 기록.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12.5포인트. 그러니까 1250bp가 되겠죠. 상승을 했고 주당 순이익 EPS죠. 주당 순이익이 3.03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56.8% 급증을 했습니다. 시장 예상치는 3.05달러였으니까 시장 예상치도 역시나 상회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왔습니다. 자, 근데 이런 사업 부문별로 좀 보게 되면요. 메모리, 클라우드 메모리 쪽이 45억 4,300만 달러, 전년 대비 200%나 올랐습니다. 모바일 클라이언트 부분도 37억 6천만 달러로 24% 정도 증가를 했어요. 자동차, 인베디드 부분도 16.6% 증가를 했는데 코어 데이터 센터 매출이 조금은 줄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HBM, 클라우드, 메모리. 마이크론이 HBM 사업 관련해가지고 결국 HBM 매출이 거의 20억 달러, 2조 8천억 정도 되는 거죠.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업계를 이제 선도했던 HBM3 세대의 어떤 제품의 성장이 입은 결과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아마 이 다음 세대에서도 HBM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모멘텀이 작용을 하고 있고 추후 가이던스도 상당히 흥미롭게 좋게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애프터마켓에서도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어제 우리가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면서 삼성전자 HBM3 초기 물량 공급 물량은 많지는 않을 거다. 근데 중요한 건 HBM3 이번에 그 초기 공급량의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공급을 했다라는 게 중요하고 이제 HBM4부터 삼성전자의 어떤 약진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모습들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어쨌든 반도체 업황 산업 자체는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킹하더님, 그레이트님, 연리진님, 좋은일 발생기과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락장일까요?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겠지만 근데 보면 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또 선반영 됐다라고 보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오늘 좀 밀리면 여러분들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오늘 만약에 약세 흐름을 보여준다. 물론 이제 기준과 원칙대로 대응을 해야 되겠지만 오늘 여러분들의 계좌가 조금 변동성을 보일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종목을 잘못 고른다기보다는 시장이 미국 증시 영향을 받는 거다. 잠깐 단기 조정을 받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최근에 개별 종목들의 순환매가 너무 빨라요. 어떤 종목이 올라가고 어떤 종목이 내려가고 막 이렇게 급등하게 좀 오릅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계좌 수익이 좀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어려운 시장인 것만큼 여러분들이 매일 아침 저와 함께 7시, 7시 반 출국계 주식을 함께 공부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혹시 방송 못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제 개인 유튜브에 영상 업로드 되니까 못 보신 분들 편안하게 오셔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고 언제든지 원하는 시간대에 보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또 개별적으로 영상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마이크론 중요한 내용이긴 하죠. 그죠? 자, 오늘 이슈와 체크포인트 빠리빠리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제 이슈가 좀 나왔죠. 블랙록이 한국의 AI 수도 만들기 MOU를 체결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어제 AI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지금 블랙록이 뭐예요, 그러면? 블랙록.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어찌됐건 중요한 내용들을 좀 보게 되면 AI 산업이라든지 뭐 인프라라든지 데이터 센터 여기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최대 수십조 원 규모의 어떤 투자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번 이야기 협력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유엔 총회차 미국 뉴욕을 방문을 했죠. 그래서 첫 번째 일정이 바로 이 블랙록 핑크 회장을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AI라든지 탈탄소 전환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세일즈를 한 거죠, 여러분들. 세일즈. 저는 이제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기업의 오너도 마찬가지고, 한 국가의 수장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대통령이 이제 뭐 그 나라에서는 수장일지 몰라도 정책을 결정짓는 사람일지 몰라도 결국 외국에 다른 나라를 가게 되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알려야 되고, 결국 우리나라를 팔아야 돼, 세일즈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세일즈의 일환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참,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기사가 아니었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엔비디아, 뭐 XAI 함께 글로벌 AI 인프라 파트너십을 구성해서 글로벌 차원의 어떤 AI 재생 에너지 인프라, 투자에 앞장서고 있는 기업이 블랙록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MOU에서 크게 3가지 정도 방향성의 합의를 했습니다. 첫 번째, 국내 AI와 재생에너지 인프라 협력을 한다. 이게 이제 데이터 센터하고 재생에너지, 발전 저장 설비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검토한다는 내용인데 추후적으로 자세한 내용은 아직 나온 게 없어서 혹시나 나오게 되면 말씀드릴 거고. 근데 만약에 이런 결합 모델이 성공을 할 경우에는요. 이 결합 모델이 성공을 할 경우 이를 기반으로 해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아시아 태평양 AI 허브 구축. 이것도 결국 그거예요. 한국을 이제 아시아 태평양 AI 허브로 구축을 하겠다. 뭐 재생에너지 기반의 하이퍼스케일 AI 데이터 센터를 한국에 세워서 국내 수요를 충족하고 나아가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 쪽으로 확대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글로벌 협력 구조. 이것도 딱 그냥 이야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그죠? 향후 5년 동안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한다라는 얘기고, 만약에 여러분들, 근데 이거예요. 만약에 블랙록과 이제 실제 투자 계약이 성사될 경우에요. 그 규모가 수십조 원에 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봐야 돼요? 지금 이 AI, 중요한 건 이거죠. 제가 이 이야기, 이슈를 가지고 여러분께 드리려고 했던 이야기들은요. 관련된 섹터들이 뭐가 있을까 합니다. 당연히 반도체. 차트 잠깐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당연히 반도체 하면 뭘까요? 삼성전자. 그쵸. SK하이닉스. 그쵸. 이수페타시스, 한미반도체, 리노공업, 원익IPS 이런 관련된 주목들도 마찬가지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소부장 관련된 주목들, 그리고 최근에 CXL이라든지 온디바이스 AI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근데 AI 인프라하고 데이터 센터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는 뭘 더 봐야 돼요? 전력 설비, 일진전기, 그쵸? 최근에 전력 설비 쪽이 안 좋았잖아요. 근데 이런 종목군들 중에서도 이제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변압기, 효성중공업, HD현대일렉트릭. 그럼 여기서 또 더 나아가서 데이터 센터와 함께 연관될 수 있는 게 뭐예요? ESS, 고체산화물, 그쵸? SK 이터닉스, 서진시스템, 한중 NCS, LG 엔솔, 한선 엔지니어링, 비나텍, 두산 퓨얼셀, 범한 퓨얼셀 이런 종목들, 그쵸? 그리고 AI 소프트웨어, 어제 AI 챗봇이 좋았어요. 소프트웨어, 카카오, 네이버, 폴라리스 AI, 코난 테크놀로지. 차트를 다 일일이 보기엔 시간이 없으니까 코난 테크놀로지, 더 좋은 비주얼, 뉴엔 AI,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종목들. 거기다가 어제 또 의료 AI까지 같이 좋았습니다. 루닛, 뷰노, 노을, 마음 AI. 여기다 또 전력 설비하면 또 전력 관련되면 또 뭐 있습니까? 원전도 같이 좀 봐야겠죠. 이런 어쩌면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먹거리가 상당히 많아질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자, 아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야기를 좀 드렸었는데 여기에 또 하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어떤 모멘텀. 두 번째입니다. 에이전트 AI 시장 규모가 2030년에 56조 원 전망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에이전트 AI가 뭐냐? 일단 이거부터 좀 알고 들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에이전트 AI가 뭐예요, 여러분들? AI는 알겠는데 에이전트 AI는 뭐지? 자, 거대 언어 모델 LLM을 기반으로 해서 사용자를 대신해서 자율적으로 이제 복잡한 작업을 수행하는 AI를 우리가 에이전트 AI라고 해요. 초기 생성형 AI가 사용자의 어떤 질문이나 요청에 의해서 원하는 결과물을 제공하는 수준이라면, 그러니까 채팅이라든지 우리가 원하는 정도의 질문을 했을 때 나오는 결과물이라면 에이전트 AI는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도구를 활용해서 작업을 실행하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비서 역할을 하는 것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에게도 개인 비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개인의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고 기업의 업무를 자동화할 수 있다는 점. 생산성에 어떤 혁신을 줄 거다. 근데 이건 조금 우픈 현실이겠죠. AI가 인간이 해야 될 일들을 좀 대신할 수 있다. 광범위하게 침입을 할 수 있다. 침투를 할 수 있다. 최근에 노란봉투법 발의가 되면서 파업에 대한 이야기가 부각되고 그러다 보니까 로봇에 대한 부분들이 반사수혜를 받았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좋은 내용들은 아니지만 어쨌든 실생활에 필요한 부분들이고 이렇게 우리가 일자리 부분에서는 좀 민감하겠지만 이렇게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쩔 수 없다라는 거겠죠. 자, 어쨌든 이 기업용 에이전트 AI 시장 규모가요. 생성형 AI 시장보다 더 빠르게 증가를 하면서 2030년에는 약 56조 원의 규모로 성장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왜 반도체하고 SK,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좋을까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릴까요? 에이전트 AI가 확산을 한다. 그럼 거기에 따라서 AI 반도체 수요도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맞습니까? 이 에이전트 AI 소프트웨어 시장 규모가 여러분들 올해 15억 달러 정도였대요. 약 2조 원. 근데 2030년에는 418억, 아까 말씀드린 56조 원까지 성장을 하는 거예요. 대략 몇 배예요? 28배 정도가 되겠죠. 2024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이 무려 175%였습니다. 생성형 AI는 초기에 연평균 성장률이 90%였어요. 그러니까 2배 수준이 에이전트 AI가 좀 더 빠른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보다도 우리는 그냥 에이전트 AI 관련된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구나 이 정도로 보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LG, 엑사원,
기반의 금융 에이전트 그 엑사원 비즈니스 인텔리전스가 적용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좀 강하게 올라왔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 반도체 저승사자 모건 스탠리 반도체 업황에 대한 변화의 기조가 좀 있었죠. 안 좋을 것이다. 겨울론을 제기했던 이제 모건 스탠리도 슈퍼사이클을 견인할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도 오픈 AI에 어제 나왔던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고, 물론 이제 의구심은 나중 문제고, 그 부분은 저랑 계속해서 매일매일 같이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데이터 센터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계속 강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쵸? 그렇게 되면 HBM이라든지 이런 AI 서버용 고성능, 고용량 메모리를 공급하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수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결국 마찬가지. 아까 그 블랙록 이야기를 드리면서 AI 인프라, 데이터 센터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AI라는 필두를 포인트를 키워드를 가지고 쭉 내려가면 결국 이 전력이라든지 데이터 센터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AI. 근데 지금 이 에이전트 AI 같은 경우 관련된 종목들을 보면요. 자, 거대 언어 모델, LLM 기반으로 했을 때 우리가 가장 눈에 띄는 종목들, 뭐 개인적으로 네이버, 그쵸? 네이버 정도?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하드웨어, 그쵸? 그리고 솔투룩스는 클라우드 AI 쪽.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은 여러분들 매수 추천이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이런 섹터에 이런 종목들이 있으니까 공부를 함께 해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한미반도체, 엔비디아 밸류체인에 묶여있는, 그리고 알츠라 AI 같은 경우는 알츠라가 이제 AI 영상 관련된 부분들이 좀 있다라는 부분들인데 이런 것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루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좋은님 말생일거야님, 지원 김님, 네, 감사합니다. 좋은 칭찬 감사합니다. 이왕이면 인사이트 좋다라고 말씀도 해주시고 잘생겼다라고도 좀 많이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인 유튜브 많이 구독해주시고, 네, 그다음 세 번째까지도 딱 그 AI예요. 그만큼 어제 AI에 대한 부분들이 많았고 어제 AI 소프트웨어 챗봇의 강세가 제 뇌리에 좀 강하게 박혔습니다. 야, 이런 종목들도 이제 올라온다고? 라는 느낌이 좀 강했었기 때문에 또 기사가 또 이런 게 나왔으니까 같이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결국 블랙록 AI 인프라 투자 데이터 센터, 두 번째가 AI, 에이전트 AI에 대한 얘기였고, 세 번째는 그럼 뭘까요? 데이터 센터. 근데 이거는 제가 왜 갖고 왔냐면 양방향을 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과연 이게 인프라의 어떤 진짜 수혜이고 혜택인 것인가 아니면 거품인가, 여기에 대한 논란들이 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뭐 생각하기 나름일 겁니다. 긍정적으로 볼 거냐 부정적으로 볼 거냐 이거예요. 자, 어쨌든 포인트만 좀 보면 AI 열풍, 비슷한 내용들이죠. 다 AI니까. 근데 관련된 종목들은 다르다라는 거. 뭐 비슷비슷하지만 달라요. 아까 AI 데이터 센터는 제가 총망라를 한 거고 여러 가지 섹터를 말씀드린 거고, 좀 전에 AI는 거대 언어 모델, 뭐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 지금은 이제 데이터 센터에 관련된. 또 최근에 데이터 센터 하면 또 요즘에 이 종목이 대세지라는 종목들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결국 인공지능 열풍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데이터 센터 투자가 폭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망도 2029년까지 보면 3조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보면 4,200조 정도 투입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투자 비용의 절반은 건설 비용, 데이터 센터 건설을 해야 되니까, 나머지 절반은 이제 하드웨어, 고가의 하드웨어 쓰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을 해야 되고 거기에 HBM을 또 그러니까 반도체를 껴야 되고. 네, 주전이 안녕하세요.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금액이 여러분 어느 정도냐면요, 2024년 프랑스 경제 규모하고 맞먹는 수준이라고 해요. 진짜 많이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영국에서도 향후 수년 내에 100여 개 데이터 센터가 새로 들어올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고, 영국에서 세워지는 데이터 센터의 일부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직접 건설할 계획으로 밝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달 초에 영국 AI 부문에 300억 달러, 41조 정도를 투자하겠다라고 밝혔고, 이 AI 데이터 센터는 여러분들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서버 집합체하고는 달라요. 그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규모 언어 모델 학습하려면 엔비디아의 어떤 고성능 GPU가 필요한데, 그죠?
이 GPU가 수백 개가 들어간 서버 캐비닛 한 대 값이 56억 원 정도 한다고 해요. 그죠? AI 훈련은 수많은 칩을 근접 배치해서 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병렬 처리도 해야 되고 밀집도가 핵심이고 그러다 보니까 막대한 전력이 소모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력망 안정성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요. 이 전력망 부담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전력망 부담, 환경 문제 우려도 커지고 있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투자 과열하고 AI 거품론을 경고하기도 해요. 근데 그런 부분은 저는 일단 나중 문제라고 보여지고 있고 자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 센터 전력망이 부담돼? 전력 소비가 막대하니까 전력 안전성에 대한 부분이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어떤 부분들이 있겠어요? 자, 전력 설비 쪽도 당연히 봐야겠죠. 그렇죠? 데이터 센터 전력에 대한 부분이 전력 설비 봐야 될 거고 또 하나 최근에 데이터 센터 하면서 부각을 받고 있는 하나의 어떤 테마와 섹터가 있습니다. 뭐였죠? ESS 관련된 섹터들. ESS 섹터들.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캐짐에 대한 부분들, 배터리가 좀 캐짐에 대한 부분들로 있어서 조금 지지부진했습니다만 그 흐름들이 ESS로 넘어가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 했을 때 관련된 섹터는 ESS 관련된 종목을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소리 정상이네요. 네, 거의 정상에 접근해가고 있습니다. 내일은 좀 더 나아질 거예요. 네. 자, 벌써 마지막인가요? 이거는 중요한 건 아닌데, 중요한 건 아닌데라고 보단 AI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드렸으니까 이번에는 에이펙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자, 우리가 이 미중 정상회담을 왜 주목을 하는 걸까요? 에이펙에서 미중 정상이 뭐라고 이걸 왜 우리가 보는 걸까요? 자, 일단 미중 정상이 만나는 것은 2019년 6월 이후에 6년 만에 만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미중 양 정상이 동시에 한국을 찾는 것도 2012년 이후에 2025년이니까 13년 만입니다. 그쵸? 에이펙 정상회의 무대가 어떻게 보면 지금 글로벌 국가들이 주목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올해 최대 이벤트로 급부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나 여기에서는 여러 국가들이 나오기 때문에 정상회의, 그러니까 각국 간 양자회담 혹은 다자회담이 많이 이루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에이펙을 앞두고 한미 역시 마찬가지로 관세 협상의 어떤 속도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협상이 여의치 않더라도 미중 간의 어떤 합의를 우리가 보고 협상의 어떤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번 에이펙 미중 정상회담을 우리가 주목해서 봤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조금 미뤄졌습니다. 그죠? 아직까지 뭐 이야기는 하지만 완벽하게 결정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야기가 나왔고 보시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하고 시진핑 국가주석이 원래 다음 달 열리는 그 에이펙에서 만나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소셜미디어에 통화했고 잘 이야기했고 우리 너무 좋다 만나기로 했다. 내가 뭐 한국에서 회담을 갖기로 했고 내년 초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갖고 오고 시 주석도 미국을 방문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긴 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글로벌 매크로 환경이 좀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긴 하겠지만 일단 그 부분은 좀 미뤄질 겁니다. 아마 주중 미 대사가 베이징을 방문한 미국 의원들과 가진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가까운 장래에 시 주석을 만나는 게 아니라 기대는 하고 있으나 아마 내년이 확실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확실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는 조금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자,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에이펙 정상회의를 넘어가게 그냥 아무렇지 않게 보느냐? 아니에요. 미중 정상회담은 미중 정상회담이고 제치고 그쵸? G2국가 제치고 그러면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부분들도 아직까지는 좀 기대를 해볼 만한 요소가 있지 않을까? 여기까지도 일단 보고 이거 제치고 그쵸? 시진핑 주석은 방한을 하겠죠. 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왜 봐요? 암암리에 스멀 무성하게 필락말락 무성하게 소문만 나오던 이 한한령 해제 기대감 관련된 내용들이 부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물론 이제 중국 내에서 공연이 연기가 되고 미뤄지고 취소가 되고 또 어떤 그룹들은 공연을 하고 이런 왔다 갔다의 어떤 흐름들이 있지만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시진핑 주석이 방한을 하면
어떤 이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좋을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 29일이죠. 29일부터 무비자 정책이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도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좋다. 개인적으로 최근에는 카지노 관련된 종목들이 좋았죠. 뭐 인수 이야기도 있었고 카지노 관련된 종목들 좋았고 화장품은 뭐 전통적으로 빼놓을 수 없는 부분들이고 여행 관련된 종목들도 상당히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외에도 개인적으로 몇 가지 단기 이슈들이 있었는데 이건 나중에 한번 말씀드립니다. 뭐 로봇 관련된 종목들, 보안 관련된 종목들인데 이거는 좀 나중에 말씀드리고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성투하시는 그런 현명한 투자자가 되시기 바라겠고요. 혹시 방송 못 보신 분들은 제 개인 유튜브 오시면 업로드 해드리고 있으니까 시간 나실 때 언제든지 보시면 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필수고요. 그리고 이 방송 이후에 이어지는 또 박한필 대표님과의 방송도 함께 공부하시면서 오늘 하루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TV 와운의 전태진 파트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하세요.